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이 강렬한 문장으로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5월 그 광주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한강 작가님,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요. 채식주의자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 또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어 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소년이 온다가 가진 힘이 뭘까? 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설이 당신에게 어떤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작품은요, 그 사건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 인물의 시점을 빌려오죠. 그날의 참혹함 속으로 독자를 확 끌어당기는 방식이랄까요? 맞아요. 여러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그 입체적인 고통이 느껴지죠. 특히 그 중학생 동호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첫 장은 정말 읽기가 힘들었어요. 임시 시신안치소가 된 상모관, 거기서 친구 정대를 찾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 냄새, 흰천 아래 주검들, 특히 신환미상 여성의 그 끔찍한 상처 묘사 같은 것들, 앞서 읽어주신 그 문장처럼 폭력이 남긴 그 육체적 흔적을 정말 집요하게 보여주죠. 네, 그냥 참혹했다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와닿게 만드는 거죠. 동호의 불안감, 죄책감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전해지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이 이야기를 해요. 죽음 이후에 뭐랄까 그냥 물건처럼 트럭에 실려서 버려지고 다른 영혼들이랑 말도 못 섞고 그런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자기 몸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묻죠. 왜 죽였는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고통이 단지 그 순간, 그 육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거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건 3장의 은숙 이야기를 보면 뚜렷해져요. 그때 동호랑 같이 있었던 소녀인데 어른이 되어서 편집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국가폭력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네, 이유도 없이 뺨을 맞고 또 어렵게 쓴 원고가 검열 때문에 그냥 수덩이가 되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이랑 현재의 억압이 막 겹쳐 보이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지속되는 거구나 싶고요. 한강 작가 본인이 광주 출신이지만 사건을 직접 겪지는 않았다고 에필로그에서 밝혔죠. 대신 깊은 내적 고통과 어떤 부채감을 안고 이 소설을 썼다고 했고요. 네, 그런 작가의 어떤 진심, 내면적인 연결이 이 작품에 서늘할 정도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진짜 힘은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거대한 이념이나 정치구호 이런 것보다는 폭력 속에서 그냥 쓰러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그들이 느꼈을 고통,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 했던 어떤 인간적인 것들,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역사를 좀 더 개인의 삶과 연결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폭력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라던가 슬픔, 기억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소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과거를 고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고 또 오랫동안 망가뜨리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 단지 80년 광주 그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강 작가 본인이 지난 정부 때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죠. 이것은 이제 소설 속 검열 문제처럼 표현의 자유나 국가 권력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잊히거나 왜곡되기 쉬운 역사적 진실 앞에서
그걸 기억하고 증언하는 행위,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이 온다는 정말 그 끔찍한 폭력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지키려 했던 존엄, 그리고 그 기억의 무게를 정말 처절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네,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깊은 상흔을 똑바로 보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소설 첫 부분에서 인용했던 그 문장, 특히 마지막 구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이 구절은 마치 우리에게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눈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눈들을 똑바로 마주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과 또 어떤 책임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